발표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리입니다. 첫 번째가 모니터링이에요. 화이자 엄청 크게 썼죠? 왜 이렇게 크게 썼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하니까. 자, 핵심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넣는데, 제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글씨로, 이따만한 글씨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바꿔주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첫 번째는 뭐다? 모니터링. 자, 따라 해봅시다. 모니터링. 아이, 그렇게 할 거면은 하지 마. 큰 소리로 해야지. 큰 소리로. 자, 모니터링. 오늘 여러분이 이 수업 강의 듣고 집에 갈 때 이 단어 하나만 머리에 넣고 가시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다음 주에 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뭐였지? 그거 있어. 그거 아닙니다.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뒤에 보세요. 비디오 카메라로 제 강의를 녹화하고 있죠. 저거 왜 녹화하겠습니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전문 강사도 모니터링 합니다. 유재석이도 자기 촬영 끝나면 바로 뛰어가서 카메라 모니터에도 보고 쭉 모니터링 하잖아요. 유재석이도 하는 게 모니터링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특급 강사들일수록 모니터를 열심히 하고 하급 강사, 초급 강사, 실력 없는 강사들일수록 모니터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력의 차이, 급료의 차이, 부의 차이, 명성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이 모니터링에 있다니까요. 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모니터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꼼꼼히 하느냐가 실력 향상을 가르는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비조 강의, 대한민국 최고의 1타 강사라고 하는 강비조 강의에서 제일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이 모니터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이 강의가 끝나고 했을 때 모니터링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면 제 강의를 안 들어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니터링에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모니터링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모니터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중요해요. 그러면 모니터링을 왜 하는가? 모니터링을 왜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모니터링 왜 할까요? 자기 자기가 잘 못 보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되죠. 객관적으로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많이 달라져. 아, 그래요? 좋습니다. 모니터링 왜 할까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단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걸.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가 실력 향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모니터링을 열심히 했는데도 실력이 향상되지 않아. 내가 하는 모습을 본다고 해서 내 실력이 어떻게 향상되느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모니터링을 왜 하는지를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는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잘하지? 어떻게는 아무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은 다 사기야, 사기, 거짓말. 왜 그럴까? 왜가 중요한 거예요. 답은 왜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어떻게 있지 않고 왜에 있습니다. 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지? 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못하지? 왜 내가 부자가 돼야 하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셔야 정답에 다가갈 수 있어요.
애와의 갈등, 애가 공부를 못하니까 갈등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맨날 고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할까? 학원에 넣어볼까? 아니면 옆집 애는 뭐도 한다는데 또 그거 시켜볼까? 아,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뭐 수영이나 이런 걸 시켜가지고 성적 향상에 집중해볼까? 다 어떻게 집중돼 있어요? 질문을 바꿔야 해요. 왜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할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왜 공부를 못하지? 엄마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죠. 아빠 때문이네. 아빠가 머리가 안 좋아. 아빠 책임이야, 아빠 책임. 이렇게 내시면 안 돼요. 그 아이 입장에서 그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를 고민해 주셔야죠. 그래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니터링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실력이 줄어드는 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내가 컨디션이 좋아. 정말 컨디션, 본인이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오늘 내가 진짜 오늘 컨디션 장난 아니다. 내 오늘 약발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죠? 그럴 때 경험이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의 실력은 최악의 상황, 최악의 컨디션일 때 발휘되는 퍼포먼스가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내가 장사를 한다?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가게에 나가기 힘든데 가게에 나가서 몸이 아픈 어려움을 이겨내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하루를 잘 끝냈을 때의 매상, 그게 여러분의 실적인 거예요. 오늘 몸이 너무 개운하고 너무 해피해. 그래서 막 웃으면서 어머 오셨어요 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손님들이 어머 좋은 일 있나 봐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날 올린 매상이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오늘 장사 잘 되는 집 가보면 사장님 보면 항상 그런 생각 드시죠? 저 사장님은 항상 행복해. 저 사장님 뭐가 항상 잘 되나 봐. 아니에요. 그 사장님은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숨겨서 웃으면서 친절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장님이라 그렇게 큰 가게를 가지게 된 겁니다.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나의 실력이 줄지 않았는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시면 안 돼요.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 건가? 모니터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대화를 잘하고 그리고 발표도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 모니터링은 잘 들으세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 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막 신나게 싸워서 남 게임이 안 되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남편이 나한테 잽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부부싸움 할 때 팍팍팍 막 밟아서 이제 기를 죽이고 네가 잘못한 거야. 인생 똑바로 살란 말이야. 그따고 사니까 그만 그 꼴이지. 앞으로 조심해. 어디서 감히 하늘같은 마음한테 불쾌해. 조심해. 이렇게 구박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이제 말로는 안 되니까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죠. 아, 당신은 진짜 너무해. 그 뭐가 너무해? 끝이 안 나는데 어쨌든 남편이 몇 마디 던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유심히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모니터링 해보시면은 느끼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들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요즘에는 기계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핸드폰에 녹음 기능도 있죠. 촬영 기능도 있죠. 다 있잖아요. 불과 아이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를 하려면 장비를 다 구입했어야 돼요. 녹음기를 구입하고 녹화기를 구입하고 이런 거 장비를 구입해서 했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들과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그 대화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느낄 수 있어요. 본인이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얘기했나?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가 애를 야단칠 때 이런 식으로 야단을 쳤구나. 그래서 애가 반항심을 갖겠구나. 또 듣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어디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우리 엄마가 나한테 했던 얘기 똑같이 내가 우리 애한테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고 모니터를 굳이 녹화까지 하실 필요는 없다. 대화 정도만 녹음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힘드시면 녹음기 조그만한 거 한 돈 10만 원도 안 합니다. 구입하셔서 그걸 가지고 운영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발표하거나 이런 거는 핸드폰 녹화 기능을 통해서 잠깐씩 녹음하셔도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공부하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 책상 어지러졌으니까 책상 정리 한번 싹 하고, 교재 찾으니까 교재 언제 놨지? 엄마 가방에 책 어딨어? 그래도 책 한번 싹 찾고, 공부할 준비를 하니까 책도 싹 쌓아놓고, 그 다음에 참고서 찾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 보면 1시간이야. 준비하는 데만. 그럼 이제 책상에 딱 앉으니까 배고파. 너무 에너지를 썼어. 그래서 부엌에 가서 간식 같은 거 좀 챙겨 먹고 딱 와서 책상에 앉으면 준비하느라고 피곤한데 먹을 것도 먹었기 때문에 졸려. 그래서 딱 자잖아요. 딱 자고 있으면 엄마가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책상이 항상 정리되어 있고 책이 어디 있는지 항상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네 그럼 딱 와서 그냥 쭉 1시간 공부하고 딱 일어나서 정리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못 믿으시면 한번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 책상과 공부 못하는 애 책상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공부 잘하는 애 집에는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공부 못하는 애 집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자신있게 말씀드리다만 우리 애가 공부 못하는 건 애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 책임이 아닙니다. 엄마가 애 공부 못한다고 돈 왕창 넣어가지고 학원에 보내고 어디 딴 데 보내고 또 다른 데 보내고 돈을 써서 애 공부를 잘 시키고 싶어 하시죠.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요. 강남처럼, 강남 3구에 사는 엄마, 이런 엄마들이 돈 쓰는 것처럼 미친 듯이 돈을 써서 애 성적을 올릴 수는 있지만 그게 애 장래를 위해서 좋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대학 가서 사고치고 사회 나가서 사고치고, 다 사고치는 애들이 돈으로 발라서 공부하는 애들이 사고치는 거예요. 그냥 공부가 좋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노벨상을 받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하게 했느냐? 모니터링 하기 위한 준비를 오래 해. 우리 남편이랑 이제 한번 싸워야 되니까 핸드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녹음기 눌러놓고 녹음기만 하면 좀 부식하니까 카메라도 한번 설치해보고,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수시로 녹음해서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녹화 빨리 해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수시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신 분들이 원하시는 게 틀리니까 강의를 하시는 분이다. 그럼 강의를 녹음하셔야 돼요. 강의나 이런 거는 녹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강의를 녹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로 치면 녹음 5번에 녹화 1번 정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외모나 제스처나 이런 거는 금방금방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일정 주기를 주고 체크하시면 되고, 강의 녹음은 수시로 하셔야 돼요. 수시로 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모니터링을 녹음을 하는 게 모니터링이 아니죠.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걸 한 번 보느냐, 2번 보느냐, 그 차이가 실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봐야 된다. 보면서 딴짓하면서 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업에 집중했던 것만큼, 강의를 하시면서 집중했던 것만큼 모니터링 할 때 집중해서 모니터링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빨리 해야 돼요. 유재석이가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가잖아요. 샷이 끝나면 바로 가서 모니터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하면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오늘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는 한번 봐야 돼요. 스케줄을 그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명 강사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기 전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어땠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잘 나왔을까? 하고 봤는데 잘 나왔어. 그러면 컨디션이 나빴지만 내가 컨디션이 나쁜 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피드백, 보완점을 쭉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게 많이 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둥하고 몸이 무거워, 목이 잠겼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가서 퍼포먼스해야 좋은 퍼포먼스를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계산이에요. 계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그래서 그 계산이 될 수 있는 경지가 되면 강규조가 말했지, 내가 적어도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탑급 레벨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가 않았다 그러면 더 열심히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약속. 실력 향상하는 방법, 아마추어 레벨에서 실력 향상하는 방법은 모니터링만 잘해도 충분하다. 그럼 모니터링을 얼마나 자주 많이 하느냐가 승부를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경험해보시면 돼요. 한 10번만 이렇게 쭉 자기 하는 거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모니터링하는데 되게 어색해. 어머, 소름 돋아. 어머. 실제로 자기 목소리를 듣고 놀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자기 목소리에 익숙해져야 돼. 자기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자기 모습에 익숙해진 다음에 제3자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모니터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나를 볼 때까지가 되면 내가 모니터링을 잘하는 사람이 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는 어색해, 못하겠어요.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링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짤. 이렇게 읽으려면 하지를 말아야 돼. 스트레스 안 받으시나 봐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강비조 강의에서 풀고 가자. 이런 자세로 해야지. 여기서 폭발시켜야 돼, 폭발. 짤. 두. 단. 짤, 두, 단. 에이, 또 이런다. 약을 지금 40분을 먹였는데도 지금 약발이 안 돌면 어떡합니까? 지금쯤이면 광신도가 돼 있어야 돼. 자, 짤, 두, 단. 아이, 기대에 못 미쳐. 보통 제가 수업을 하면은 옆 교실에서 뛰쳐와요, 강사가. 저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래가지고 그 강사에게 문을 열고 왔다가 기세에 눌려가지고 돌아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저 문 열고 관장님 오시면은 우리 욕먹는다니까. 왜? 광기가 없어. 미친놈들처럼 소리를 빨빨 질러대야 관장님이 문 열고 들어왔다고 조심해야 되겠다. 안 좋은 애들이구나. 피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자, 다시 짤, 두, 단. 이렇게 여러분 어차피 하게 돼 있어. 봐봐. 생긴 걸 봐봐.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고 생겼는데 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나거나 만만할 것 같지 않다. 하자고 하면 해야지 수업이 제대로 잘 끝날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못 받으셨다면 지금 45분간 우리 수업이 놓치신 거예요. 놓치신 거. 애를 분석해야지. 애를 앞에 서 있는 애가 어떤 애인가. 대한민국에서 만여 명을 트레이닝 했다니까. 만여 명을. 여러분 같은 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 사장님 말 듣습니까? 안 듣죠. 내가 돈 내고 돈도 한두 푼 낸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막 하는데 나중에는 다 막 다뤄도 막 다뤄지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입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빨리 즐겁게 한 번에 하자. 오케이? 네. 짤, 두, 단. 제가 왜 이런 퍼포먼스를 했겠어요? 사장님, 제가 왜 지금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겠습니까? 동기를 이끌어내는 거야? 아니에요. 자, 여러분. 중요하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외우라고. 이 단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고. 외워.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외워. 짤두단. 여러분이 오늘 앞에 배운 모니터링은 외워서 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이 짤두단은 외워야 돼. 평생 여러분이 외워야 돼. 이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고, 성령이 임하고 안 임하고의 차이가 있어. 부처님 말씀이 돼서 부처가 되느냐 부처가 아니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기억하시라고. 강비조가 그때 막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강제로 막 외우게 했던 단어가 있었어. 근데 그게 뭐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퍼포먼스는 기억을 안 해도 걔가 외우라고 했던 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뭐다? 좀 호흡 맞춰서 짝짝 해봐. 여태까지 이런 클래스를 많이 했는데 이 클래스가 지금 가장 힘이 없어. 정말이지. 왜 그럴까? 아침을 안 먹었나? 아침 내가 안 먹었는데. 커피를 안 먹는데. 자, 짤두단! 거봐! 어차피 할 거면서! 처음에 하면 좋잖아요. 처음에 하면 서로 인사 안 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막 헛소리 한다?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모니터링 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는 이 짤두단은 여러분이 강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기타 모든 의사소통 퍼포먼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4학년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와서 진짜 다른 소리 하면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 짧두다는 여러분의 대화 스킬, 여러분의 강의 스킬, 여러분의 의사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주는 마법의 단어다. 믿습니까? 아, 이게 문제야. 우리 팀의 문제야.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성적으로 올라가지가 않아. 엄마가 애를 불러가지고 야,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지? 그랬더니 애가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 속 뒤집어지지. 이 자식 미쳤나? 임마! 엄마가 오늘 월급 받은 거 절반 전부 다 너한테 쓸 거야. 성적 올라간다니까 믿어. 그래서 아니 엄마 안 될 것 같아. 이런 애한테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엄마 잘못이야, 애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지. 강사는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어디 무릎을 꿇을까요? 내 여태까지 만여 명을 트레이닝 시키면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호응이 없을 수가. 자, 믿습니까 여러분? 저만만 믿어. 이러면 진짜 안 믿는 애만 믿어. 불신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서야 어떡해. 뭐 힘이 안 나네. 믿습니까? 네. 얼마나 좋아. 한 번 할 때 있으면 되잖아. 같이 먹고 살아야지. 같이. 좋아요. 웃고 떠드는 사이에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벌써 쉬는 시간입니다. 정말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상황입니다. 이게 더 가르쳐주고 싶어도 제가 쉬는 시간을 보장합니다. 왜? 노동권을 보장해야 돼요. 피교육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 10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제가 이거 물어볼 건데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이제 설명할 건데 이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쉬는 시간 때 정각에 뵙겠습니다.